네, 뉴스탁 일기예보 이어갈게요. 뉴스탁의 문호준 이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비 안 오나요, 지금은? 네, 그렇죠. 아시다시피. 예. 네. 내일도 괜찮으실지 비가 이번에 좀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만 안 맞으면 돼서 그러니까요. 괜찮습니다. 네, 오실 때 또 비가 안 오면 정말 신기할 거. 내일 근데 제가 어쩌면은 출연을 못할 수가 있는데. 그렇구나. 그렇게 피해 가시네요. 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역시 비를 맞지 않고 다니시는 문호준 네. 이사님과 함께 개어 있는 종목들을 좀 볼게요. 유니버스 종목 먼저 쭉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1등 종목들 한번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첫 번째는 이 대형주 쪽에서 기아차가 나왔습니다. 기아차도 그렇고 최근에 현대기아 완성차나 아니면 부품사들이 미국에서의 판매 호조에 이제 주가가 좀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기아차 같은 경우도 특히나 텔루라이드 SUV 차량이 미국에서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환율이 좀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어서 하반기에도 좋은 성적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LG상사도 참 자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2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7% 정도 감소하긴 했지만 시장의 예상치는 부합을 했고요. 또 주가가 워낙에 바닥권에 있고 물류 부분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아직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 부분 때문인지 최근 들어서 기관들의 순매수가 다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인텍도 간간히 나오는데 일단 그 폐기물 관련된 종목으로서 관련 처리 단가가 상승하면서 수익성이 계속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가가 너무나도 많이 올라가기는 했는데 일단 뭐 폐기물 관련된 시장이 고성장 중에 있다 보니까 실적도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46% 증가하는 등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조정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겠고요. 서희건설 같은 경우는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2% 증가했습니다. 한때 중소형 건설사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다시 한번 관련주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화인터텍 같은 경우도 LCD 관련돼서 지난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수급이 강해지고 있고요. ECS는 자주 나오는 종목인데 주가가 큰 변화가 없습니다. ECS를 보면서 기관의 순매수가 꾸준하게 같은 비율로 들어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네. 근데 확인해 보니까 이게 6월 4일 정도부터 계속적으로 들어왔는데 네. 얼마 전에 ECS가 자사주 매입 결정을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증권사 통해서 20억 정도의 자사주를 계속 취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가 바닥 구간에서 자사주 매입하는 건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이고 있고요. SOA를 하고 평화전공 좀 이따 보고요. 삼양사 같은 경우는 1분기는 영업이익이 무려 57%가 감소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주가도 빠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동사에 대해 주목할 부분은 바로 화이트바이오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건데 화이트바이오는 식물 자원을 원료로 해서 화학 제품이나 바이오, 연료 등을 제조하는 사업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지난 2014년 국내에서는 최초,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이소소르비드라는 이런 그 바이오 플라스틱 원료 물질을 네. 처음으로 상용화에 성공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도 연구개발 지속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710억 원을 투자해서 군산에 공장을 증설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런 단순히 음식료 종목에서 바이오 종목으로 거듭나고 있고 주가도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최근에 수급 동향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GS 홈쇼핑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유보다는 좀 낙폭 과대 그리고 최근에 실적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STI도 1분기 실적 좋지 않았지만 삼성 라인 쪽으로의 수주 증가 기대감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포비스 TNC 같은 경우는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173%가 증가했었고 또 지난달 중순경에 미래산업이 동사 경영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아무래도 미래산업과 함께 로봇 쪽 관련된 또 이런 메리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니버스 종목들 오늘 추천주를 제외하고는 쭉 한번 훑어봤고요. 지난 화요일 추천주 바로 리뷰해볼게요. AJ렌터카 그리고 덴티움 이렇게 두 종목이었는데요. 사실 당일 이후에 주가가 약간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는 해요. 한번 네. 리뷰해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 AJ 렌터카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지금 막 120일선 돌파하고 정배열 초기 국면에서 쉬어가니까 오히려 좀 담아볼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네. 있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일본 여행객들이 예상보다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런 그렇죠. 그 여행객들이 이제
이 제주도 쪽으로 많이 가면서 동사의 그런 렌트 수요가 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또 원래 계절적으로 매년 이 시기에 좀 올라가는 특징도 있어서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 1차 12,700원, 2차 13,900원, 손절가 10,000원 유지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덴티움이었는데요. 덴티움도 살짝 쉬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어제도 화요일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오나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종목 대비해서 크게 나쁜 건 아닌데 주가는 많이 못 올랐으니까 이제 상승을 기대하고 있고요. 1차 85,000원, 2차 93,000원, 손절가 73,000원 유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덴티움, AJ 렌터카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시각은 일단 그대로 가격 유지하면서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고요. 오늘 두 종목은 앞서 공개가 됐어요. 평화전공, S51 뭐부터 볼까요? 네, 평화전공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도 1등 종목이 있었지만 현대기아차 덕분에 부품주들은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미국 쪽에서의 매출이 증가 추세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런 흐름들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합니다. 주가가 최근에 며칠간 좀 올라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려운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부품주들이 좀 강세를 띠기 마련이고 지금은 호재까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은 가능할 것 같고요. 투자 시 목표가는 1차적으로 1,900원, 2차는 11,900원, 손절가 9,30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SOL 같은 경우도 1등 종목에 있다가 넘어갔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2분기에도 영업손실 90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건 바로 정제마진과 유가가 하락하면서 그 실적이 부진했었는데 하반기에는 정제마진이 2배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미중 무역전쟁이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수익성 부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차트적인 부분에서도 120에서는 이제 막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보이고 있고요. 투자 시 목표가는 1차적으로 104,000원, 2차는 114,000원, 손절가 89,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평화전공 그리고 S51 이렇게 두 종목 이야기 드렸어요.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이 좀 나아지는 구간에서 부품주단에 대한 관심도 역시 가져갈 수 있겠죠. 평화전공 최근 며칠간 흐름이 굉장히 좋은 종목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1차 1,900원 보고 있고요. 2차 11,900원, 손절가는 9,300원 이렇게 이야기 드릴게요. 현재가 딱 10,000원 가리키고 있고요. 정제마진 최근에 나아지고 있는 부분 역시 S51의 투자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차 104,000원까지 이야기 드렸고요. 2차 114,000원, 손절가는 89,000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추천주 두 종목 살펴봤어요. 뉴제스탁 일기예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호준 이사님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